자, 지금 시간이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오후 7시 16분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로 보시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가 354.62예요. 354.62. 그러니까 이 위는 매수가 없는 거예요. 356이 분기봉 하단선이잖아요. 이 아래는 매도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매도하면 안 되고 요 위에서 매수하면 안 되죠. 근데 딱 지금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356 위에서 매도한 사람이나 354.62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은 손실이 없어. 예, 근데 356 위에서 매수한 사람, 354.62 아래에서 매도한 사람은 양쪽 다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위치는 분기봉과 월봉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질만 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예?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딱 양쪽에 갇혀가지고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사람만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장이에요. 자, 주봉이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양복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하단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으면 저는 매도 추천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는 357.4보다 높아야 돼요. 이번 주는. 근데 이번 주가 이번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이제 357.4보다 높아야 되고 고가만 안 넘으면 됩니다. 상단선의 위치는 꽤 높아요. 이 정도 됩니다. 일봉은 무시할게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번 주에 지난주 저가를 깼어. 이번 주에 지난주 저가를 깼기 때문에 이게 주봉으로 보면 가격적으로는 매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조적으로는 매수가 아니야. 저가를 깼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건 뭐예요? 이게 저점이 나온 건가 안 나온 건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이게 저점이야? 이 저점이면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면 매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안 깨지면 매수하시라고. 자, 여기만 안 깨지면 여기가 매수 영역이에요. 그죠? 저점에서 354.62 사이. 여기가 매수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없다. 매도는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357.4 밑에는 없다고. 이해되셨죠? 자, 매수는 354.62 아래에서 저점 사이 일봉상, 매도는 357을 넘어야 된다. 357.4죠. 357.4 넘기 전까지는 매도는 꿈도 꾸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똑같죠? 깨졌으니까 똑같은 구조입니다. 2656.75 정도. 요 아래에서는 매도는 없다.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하셔도 된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있어요. 이 동영상에 대해서, 이전 동영상과 다른 게 뭐냐면,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처럼 보이냐면, 지금이 딱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요걸 A라고 할게요. 요걸 B라고 하면, 지금 하단선 아래 있잖아요. 하단선 아래 있다고. 그죠? 근데 봉이 만약에 지금 이게 마지막 하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봉이 만약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봉을 이렇게 끝난다든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그대로 내려가서 이렇게 끝난다든가, 1번, 2번 어떤 봉으로 끝나든 종가 저가의 형태로 끝나면 하락하기에 조금 유리한 구조로 바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단선이 이렇게 꺾일 거기 때문에 이게 꺾일 거예요. 그래서 윗골이 달리는 봉 또는 이제 그냥 장대음봉으로 끝나면 아래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아래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주봉은 월봉이랑 분기봉은 또 다른 문제고 주봉만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A처럼 된다고. 예? 그러면 이게 봉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단선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찍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예?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이런 형태의 봉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거리일이잖아요. 3일절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봉이 예? 봉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감이 오세요? 하락하려면 윗꼬리 음봉 또는 장대 음봉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승하지 않을 거면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의 종가가 상승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러면 지금의 상태가 이게 지금 예, 아랫꼬리 양봉을 그리겠다는 거야? 아니면 윗꼬리 음봉이야? 장대 음봉이야?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단선을 눌러나면 개인이 매수해야 되죠? 예? 개인이 사야 된다고. 개인이 사야 아래로 가지. 근데 오늘 보세요. 누가 샀는지. 오늘 외국인이 샀어. 외국인. 예? 개인은 팔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번과 3번 봉을 그리려면 개인이 사야 되는데 개인이 팔고 있으니까 지금은 1번 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 자금의 흐름상 지금은 예, 1번 쪽에 가깝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은 하방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왜냐면 돈이 하단선을 눌러야 되는데 하단선에 외국인이 붙어가지고 매수하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눌러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또 개인이 왕창 매수한다, 그러면 말을 바꿔야지. 근데 오늘 거래 결과를 봤을 때는 지수가 0.86% 빠졌고 선물은 1.06%나 빠졌는데, 빠진 거에 비해서 돈이 집행된 걸 보면 별로 하방에 유리하게 집행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번, 2번이나 3번 케이스면 걱정이 없어요. 어쨌든 내려가려고 의도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1번 케이스면 이게 또 저가 지키면서 계속 또 예? 시간을 질질질질 끄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누르고 내려가려면 개인이 무조건 매수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매도했어.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긍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건 어쩌면 이게 주봉상 아랫꼬리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금의 집행 내역만을 봤을 땐 그래요. 만약에 내일 또 개파락이 와가지고 예? 개인이 신나게 현물을 딱 매수해주면 이제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은 자금이 그렇게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아리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장 시작할 때도 하방 아니다. 예. 매도에 너무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단기적으로 하방 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는 어쨌든 주봉의 하단선이 너무 강하다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예, 개인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잘 안 왔던 거죠.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갈 의지가 있으면 8시 45분에 선물 시작하잖아요. 선물을 일단 주도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하고, 행태라고 해야죠. 행태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이 시작될 때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개인한테 현물 매수를 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위치 자체는 저는 매도자에게 그렇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위치는 매도자에게 유리하지 않아. 예? 이게 지금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닐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354.62 위는 어차피 매수 영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355.48이기 때문에 이게 매수자에게 좋다라는 말도 쉽게 못하겠다고. 근데 매도자는 더 불리한 거야. 매도자는 356이랑 357.4잖아요. 그럼 356만 해도 0.5가 올라야 되고 357.4면은 2%가 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는 매도자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판단이 되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좀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현물 매수를 강하게 하거나 뭔가 강한 흐름이 나와야 적어도 그날에는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처럼 지수가 내려도 저렇게 자금이 거꾸로 집행되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하방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게 지금 뭐 이번 주에 좀 내린다. 이번 주에 내려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2번, 3번 봉처럼 윗골이 달린 음봉이나 장대 음봉으로 끝나면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방에 대한 의견을 다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 주는 개인의 현물 매수가 강하게 나오지 않는 한, 여기서 강하게 나온다라는 건 5천억 이상 되는 돈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한 자금의 흐름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하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뭐 단타를 치는 거래는 나올 수 있겠지만 오버나이트 하면서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신규 거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봉은 저가가 깨졌잖아요. 주봉은 저가가 깨졌으니까 주봉은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더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열린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의 현물 매수가 나와야 그렇게 되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의 저가가 안 깨져야 된다는 거. 오늘 일봉의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 전략은 가능하다라는 건 감안하시고요. 354.62 이 수치 위로는 웬만하면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좀 월말까지는 부정적으로 또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고퍼스는 딱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지수만 딱 보면 되지 뭐. 고퍼스 주봉이 지금 지수 주봉이랑 뒤집으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가치가 없어요. 이번 주는 저는 매수 가치가 0이라고 봐요. 매수 가치가 0이기 때문에 파시거나 아니면 그냥 보유하면서 관망하시는 게 상책이라고 봅니다. 그 어떤 분들이 개인이 고퍼스 산다고 개인이 고퍼스 산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이 고퍼스 산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 얼마든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개인이 고퍼스를 얼마 샀어요? 2274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 개인이 고퍼스 진짜 많이 사고 있어. 고퍼스를 진짜 많이 사고 있으니까 고퍼스를 사면 멍청한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1월달부터 보세요. 1월달부터. 1월달부터 이렇게 보시면 1월달부터 보시면 고퍼스가 어디 있는지를 보세요. 1100억을 매도했죠? 개인이 고퍼스 매도하고 있다고. 올해 들어서 매도하고 있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개인이 매도라고 자꾸 개인이 매수한다 그러지 말고 지금 매도란 말이에요. 매도 1월부터 올해 들어서 고점을 넘었잖아요. 지수가 올해 들어서 올해 많던 고점을 넘었다고. 그래서 개인은 아직도 고퍼스 매도 들고 있다니까. 그럼 지수가 내려야 돼요? 지수가 내려야 돼? 개인이 고퍼스 산다며요. 아니라고. 매도한 거보다 덜 매수했어요. 덜 매수. 근데 2월 달에 그 2200억대 산 거, 그것만 가지고, 개인이 고퍼스를 사고 있으니까 이러고 저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정확한 데이터니까. 근데 굉장히 지엽적이고, 그런 데이터만을 가지고 뭔가 그런 호도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작년에 고퍼스 개인이 얼마 샀는지 알았어요? 573억 샀습니다. 지금 1100억 매도죠. 그러면 작년부터 누적으로 해도 매수가 하나도 없어. 작년부터 지금까지 개인은 고퍼스를 산 게 없다니까?
개인은 누적으로 들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2022년도에도 없어. 2023년도에도 없어. 그죠? 2023년도에 573억, 2022년도에 1조 매도했어. 1조. 네? 고버스를 1조 매도해가지고 573억 사가지고 다시 1100억을 팔았다고. 그럼 누적으로는 1조가 넘는 매도를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버스 누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네? 현물 때문에 가는 거지. 지금 현물 구조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현물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현물 따라서 지수가 상승하는 거지. 개인이 고버스를 사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위로 간다라는 논리는 누적으로 따져보면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고버스 사가지고 지금 뭐 장이 이렇게 되네 저렇게 되네 이런 얘기는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물은 딱 상방이에요. 지금 오늘도 개인이 현물 팔았잖아. 외국인이 현물 사고 어떻게 내려요? 저는 제가 고버스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개인이 현물 사고 있는데 고버스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응? 개인이 현물 파고 있는데 고버스가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지. 자, 지금 매도자는 이번 주에 할 게 없어. 지금 위치에서 매도자는 할 게 없어요. 내리면 감사한 거지 매도자가 신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내가 매수하고 싶다. 그럼 오늘 저가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방에다 배팅하고 싶어. 가격적인 메리트 하나도 없는데 나 하방에다 배팅하고 싶어? 그럼 개인이 현물을 사면 하시면 돼요. 그럼 세 가지 가이드라인 다 드린 거예요. 지금 고버스에 대한 메리트는 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래쪽에 배팅하고 싶다면 개인이 현물을 매수한다라는 조건하에 고버스를 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고버스를 사는 건 이번 주는 때려치우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 반대로 매수를 하고 싶으면 오늘 저가만 안 깨지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후 잘 보내세요.